안녕하세요.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윤태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논문은 학위 논문으로 사용할 퓨샷 베어링 펄처 디아그노시스 비어 앙섬블링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 with 말라노비스 디스턴스 매트릭 러닝 프롬 멀티스케일 피처스라는 논문입니다. 등재는 IEE에 등재가 됐고요. 2024년에 등재된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논문의 연구 배경과 목적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용 베어링 결함의 진단은 장비 신뢰성과 유지보수 비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딥러닝 기반의 진단 기법들이 최근 들어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딥러닝 모델은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새로운 고장 유형이나 조건에 대한 레이블된 데이터가 극도로 적은 현장의 상황에서는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퓨샷 학습 접근법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고 적은 학습 데이터로도 모델을 일반화시키려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신 고장 진단 모델들은 대부분 CNN 기반으로 입력 데이터의 국부적인 특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어링의 진동 신호는 부하 조건, 회전 속도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 변화, 그리고 다양한 고장의 유형, 그리고 데이터가 부족한 현장의 상황에서 정확한 분류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퓨샷 학습 기법을 베어링 결함 진단에 적용함으로써 한정된 데이터로도 다양한 고장 상황에 대응하고 높은 진단 정확도를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가집니다. 논문 제안 배경과 문제 제기입니다. 문제 제안의 배경은 첫 번째, 기계의 고장 진단은 중요하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기계의 고장을 빨리 찾는 것은 안전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데이터가 적을 때 효과적인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데이터가 적어도 잘 작동하는 퓨샷 러닝, 소량 학습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문제 제기에서는 소량 학습에도 정확하게 특징 추출이 어렵고 데이터가 적으면 기계가 어떤 고장인지 파악할 만한 그런 국부적 그리고 전체적인 특징, 즉 패턴을 뽑아내기 어렵다. 기존 모델은 전역적인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고 과거의 모델들은 전체적인 흐름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고장 특징을 놓칠 수가 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역적인 정보와 지역적인 정보 두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하고 전체적인 흐름도를 보면서 그리고 동시에 고장, 결함의 국소적인 부분, 즉 지역적인 특징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의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글로벌 트랜스포머와 로컬 말라노비스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전역적인 비교는 트랜스포머로, 그리고 국소적인 지역적인 그런 세부적 비교는 말라노비스 기반의 거리 측정 방식으로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데이터가 적어도 정확하게 고장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논문의 인트로덕션 부입니다. 연구의 배경은 산업 현장에서 전기 모터에 대한 베어링 결함 진단은 매우 중요하며 결함의 약 40% 정도가 베어링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기계학습 기법 PCA, SVM, KNN 등은 수많은 전문가의 수작업, 즉 직접 결함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의 한계에서는 최근 CNN과 딥러닝 기반 모델은 베어링 결함에 대한 진단 성능을 높였으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 데이터가 부족한 현실적 상황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퓨샷 학습 기반의 진단 모델들 시멘스넷 그리고 프로토넷은 제한된 데이터에서 효과적인 성능을 보였지만 여전히 정확한 특징을 검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모델들은 진단을 위해서 여러 단계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요구하고 대부분의 퓨샷 모델들이 이미지넷과 같은 일반적인 데이터셋에서
사전에 학습된 딥러닝 모델이나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하여 베어링 결함과 같은 특수한 도메인에서 성능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매트릭은 적은 데이터에서 잡음에 민감하고 노이즈에 취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결함에 대한 분류 성능이 낮을 수 있다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데이터에서도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퓨샷 베어링 결함 진단 모델을 제안합니다. 다중 스케일의 커널 특징을 추출하고 모듈을 통해 효과적으로 특징을 추출합니다. 글로벌 그리고 로컬의 두 개의 브랜치를 이용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고 그리고 글로벌 브랜치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크로스 어텐션 구조로 쿼리와 서포트 세트 간의 전역적인 정보를 학습합니다. 로컬 브랜치는 마할라노비스 거리 매트릭을 기반으로 국부적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의 분포를 정확히 측정합니다. 이 두 가지 브랜치의 출력을 결합하여 최종적인 진단 결과를 연구에 대한 기여를 간략히 요약해보자면 제한된 데이터 환경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트랜스포머와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결합한 새로운 퓨샷 진단 모델을 제안합니다. 특성 분포의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도 마할라노비스 거리 계산 시 발생할 수 있는 행렬의 특이성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로컬 특성 기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제한된 MLK-FE 모듈로부터 다양한 규모와 정보를 갖춘 우수한 특성을 추출하고 제한된 데이터에서 더욱 강력한 진단 성능을 제공하도록 구성했다고 합니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접근법을 통해 기존 모델의 단점을 극복하고 제한된 데이터 상황에서도 높은 정확도 그리고 범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구의 동기는 총 21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장의 위치가 어디인지, 베어링으로 치면 내륜, 외륜, 볼, 그 외에 케이지의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의 크기, 회전 속도, 그 외에 회전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속도, RPM 범위, 그리고 모델에서 CWRU 데이터셋이 쓰이는 원리, 입력 신호로 사용되는 CWRU의 원본 진동 신호를 모델에 입력하고 고장, 즉 결함의 종류별로 서포트 셋과 쿼리 셋을 구성을 합니다. 그 뒤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을 하고 진동의 신호를 STFT로 변환을 합니다. 즉 시간과 주파수 정보를 가진 이미지 형태로 변환을 하고 이 이미지를 모델의 입력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 뒤 퓨샷 러닝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 C웨이 K샷 방식을 사용하여 5웨이 원샷을 5개의 클래스 그리고 각 클래스에서 예시적인 데이터로 한 개씩 추출을 합니다. 그 다음 적은 데이터로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서포트 셋으로 각 결함 클래스에서 몇 개의 결함 유형을 추출하여 사용을 합니다. 쿼리 셋에서는 나머지 데이터로 모델이 결함을 진단을 수행합니다. MLK-FE, 트랜스포머, 마할라노비스 거리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서포트와 쿼리의 스펙트로그램을 MLK-FE로 특징 추출을 진행을 합니다. 추출이 완료되면 글로벌 트랜스포머로 전체적인 패턴을 분석을 하고 로컬 마할라노비스로 고장 그리고 결함별로 정밀 비교를 진행합니다. 이 두 가지 결과를 합쳐서 어떤 결함 유형에 가까운지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진단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클래스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한한 모델의 구조입니다. 제한된 앙상블 모델 구조는 다중 스케일의 커널 특징 추출기 MLK-FE를 통해 서포트 셋, 즉 지원 집합과 쿼리 신호로부터 다양한 스케일의 특징을 추출합니다. 추출된 특징은 브랜치, 즉 전역적 특징과 지역 특징으로 나누어서 두 개의 분기 모듈에 입력됩니다. 전역 특징은 청색 화살표이고 지역 특징은 적색 화살표입니다. 전역 트랜스포머 모듈, 즉 상단의 파란색 영역은 다수의 인코더와 디코더층으로 구성된 트랜스포머를 통해 지원 집합과 쿼리 간의 글로벌 문맥 정보와 상호관계를 학습합니다. 지역 마할라노비스 모듈, 하단의 회색 영역은 지원 집합의 로컬 특징 분포를 활용하여
공분산 기반의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계산함으로써 쿼리 특징을 각각의 클래스와 비교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류 모델, 클래시피케이션 모듈에서는 전역 분기의 교차 크로스 어텐션 기반의 유사도, 그리고 지역 분기의 마할라노비스 거리 기반의 유사도, 이 두 가지 전수를 통합하여 최종적인 결함의 클래스를 예측을 합니다. MLK-FE는 입력 베어링 신호로부터 다중 스케일의 특징 맵을 축출하는 합성국 기반의 모듈이고, 일반적인 CNN보다 큰 리셉티브 필드를 활용하여 국부적인 특징뿐 아니라 장주기, 어크로스 타임 정보까지 포착을 합니다. 또한 다양한 커널 크기를 통해 복수의 스케일에서 특징을 얻습니다. 이를 통해 진동 신호 내의 잠재적인 패턴, 즉 결함으로 인한 주파수 밴드 특징 등을 자동으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기반의 어텐션은 전역적 분기에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를 도입하여 지원 세트와 쿼리 간의 관계를 학습합니다. 인코더는 서포트 셋의 특징들로부터 자기 어텐션으로 전반적인 전역 표현을 학습하고, 디코더는 쿼리 특징을 입력으로 받아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 쿼리와 지원 집합 간의 유사도 또는 상관관계를 계산합니다. 이러한 어텐션 메커니즘은 기존의 CNN이 포착하지 못하는 전역적인 패턴을 반영하고 쿼리 신호가 각각의 클래스의 지원 샘플들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트랜스포머 분기는 쿼리와 지원 집합 사이의 글로벌 유사성 척도인 특징 벡터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마할라노비스 지역 분기는 거리를 활용한 매트릭 학습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서포트 셋에 대한 각 클래스별 로컬 특징 분포, 예를 들면 클래스 프로토타입 및 공분산 행렬을 모델링하고, 쿼리의 로컬 특징이 이 분포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마할라노비스 거리로 계산합니다.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특징들의 공분산을 고려한 거리 척도이므로 유클리드 거리보다 특징 공간에서의 클래스 간 분산 차이를 반영하고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유사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얻어진 지역 분기 유사도를 해당 클래스 분포에 속할 가능성을 측정한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앙상블과 분류입니다. 최종적으로 분류 모델에서 전역 분기의 출력과 지역 분기의 출력을 통합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두 분기의 출력 특징을 결합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하는 간단한 앙상블 전략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역 크로스 어텐션에서 나온 쿼리의 트랜스포머 인베딩과 각 클래스마의 마할라노비스 유사도 점수를 합산하거나 결합층에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쿼리 신호의 최종 클래스를 예측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역적인 패턴과 지역적인 특징 분포라는 보완적인 정보를 모두 활용하여 퓨샷 환경에서의 분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엔코더는 도식 설명입니다. 엔코더는 서포트 특징을 요약합니다. 디코더는 쿼리가 서포트를 참고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텐션과 FFN을 사용하고 로컬, 마할라노비스 모듈, 즉 지역적인 특징 분석 모듈을 사용합니다. 쿼리와 각 클래스의 지역 특징을 마할라노비스 거리로 비교하고 쿼리가 각 클래스와 얼마나 유사한지 수학적으로 측정합니다. 이후 최종 판단을 거치고 글로벌 결과와 로컬 결과를 합칩니다. 두 가지 점수를 조합하고 최종적인 점수를 산출합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클래스가 최종적인 진단 결과가 됩니다. 전체적인 처리 과정입니다. 음향 신호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설비에서 나오는 소리를 STFF 처리를 통해서 스펙트로그램, 즉 색이 있는 그림으로 변환을 합니다. 이후 데이터를 나누고 서포트 셋으로 미리 라벨이 있는 예시들을 추출합니다. 쿼리 이미지는 사용자, 즉 우리가 진단하고 싶은 새로운 데이터입니다. 이후 MLK-FE로 특징을 추출하고 스펙트로그램에서 중요한 특징을 뽑아냅니다. 서포트와 쿼리 모두 같은 구조로 처리합니다. 글로벌 트랜스포머 모듈은 전역적인 특징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패턴을 이해합니다. 전체 흐름을 쉽게 설명하자면 소리, 즉 음향 신호를 그림으로 바꿉니다.
설비에서 나는 소리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STFT, 쇼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스펙트로그램이라는 색깔이 있는 그림으로 변환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노래를 시간대별로 분석해서 언제 어떤 주파수가 강했는지 보여주는 그림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포트셋과 쿼리 이미지입니다. 서포트셋은 미리 정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이건 정상 데이터이고 이건 1번 유형의 결함이다. 이건 2번 유형의 결함이다. 라고 정해진 것과 동일합니다. 쿼리 이미지는 판단하고 싶은 새로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어느 종류인지 맞히는 게 목표입니다. MLK-FE라는 기능 추출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집니다. 서포트셋과 쿼리 이미지 모두 이 블록을 통과해서 특징을 뽑아냅니다. 쉽게 말하면 중요한 특징, 즉 패턴만 뽑아서 나중에 비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단계입니다. 글로벌 트랜스포머 모듈은 결함에 대한 전체적인 시야를 제공합니다. 문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여러 부분을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전반적인 시야로 분석합니다. 엔코더와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쿼리가 서포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로컬 마할라노비스 모듈은 세부적인 시야를 가집니다. 각 클래스, 즉 정상, 1번 결함, 2번 결함 등의 특정 부분에 대한 특징을 수학적으로 비교합니다. 마할라노비스 거리라는 수학 공식을 써서 얼마나 비슷한지 계산합니다. 최종적인 판단에서는 글로벌과 로컬 결과를 합쳐서 점수를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1번 쿼리에서 2번 결함과 가장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다른 결함 유형은 낮은 점수로 가정됩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최종적인 결과로 선택합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음향 신호를 스펙트로그램으로 바꾸고 과거 데이터, 즉 서포트와 현재 데이터, 쿼리를 비교하고 이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비교한 뒤 가장 비슷한 클래스를 찾아주는 모델입니다. 데이터셋과 MLK-FE의 모듈 도식입니다. 입력은 스펙트럼 이미지, 즉 시간과 주파수 정보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이미지로 STFT로 만든 스펙트로그램이 사용됩니다. 컨볼루션 블록으로 기본적인 특징을 추출하고 초반 처리에서 이미지에서 저 수준의 특징을 추출합니다. REST-LKA에서는 이 블록에서는 여러 개로 다중 스케일 처리를 진행을 하고 여러 개의 REST-LKA1부터 결함의 개수만큼 이 결함 블록을 병렬로 적용을 합니다. 각각 다른 커널 크기와 스케일을 가지기 때문에 다양한 크기의 패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놈을 통해 정교화 과정을 거치고 각각의 출력을 정교화해서 학습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후 정교화된 결과들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출력을 합치는 과정을 거치고 FFCM 블록으로 추가적인 처리를 합니다. 두 개의 컨볼루션을 통과시키고 피처 맵을 생성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3×3의 컨볼루션 블록이 생성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스킵 커넥션도 적용하여 입력과 출력의 합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컨볼루션 블록의 구성입니다. 컨볼루션 2D는 기본적인 2D 합성곱 신경망입니다. 맥스풀링 과정을 거쳐 쓸데없는 건 버리고 중요한 값만 뽑아내서 특징을 강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놈을 통해 정교화 과정을 거치고 GELU로 즉 비선형 활성화 함수로 좀 더 부드러운 결과값을 추출하도록 합니다.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2D 모델은 채널별로 개별적인 합성곱 모델을 구성하게 되고 딜레이티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2D는 간격을 둔 합성곱으로 좀 더 넓은 영역에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은 채널 간의 정보를 통합하고 뎁스와이즈 컨볼루션과 스킵 커넥션을 통해서 입력과 출력을 더해주는 구조를 가집니다. 전체적으로 커널 사이즈가 큰 넓은 범위의 패턴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도식 설명입니다. 특징 맵의 각각의 픽셀 위치에서 각 채널 값들을 모아서 하나의 벡터, 즉 로컬 피처를 만듭니다.
입력은 특징 맵으로 작용을 하고 크기는 총 채널 수, 높이, 그리고 너비, CHW로 구성이 됩니다. 각각의 위치별로 채널 값을 추출을 해냅니다. 예를 들어 맨 위의 왼쪽 픽셀에서 좌측 가장 상단 픽셀에서 모든 채널 값을 모으고 벡터로 만듭니다. 이러한 벡터가 한 축당 경우의 수만큼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벡터들을 모아서 로컬 피처 세트를 생성합니다. 이 세트를 가지고 각각 클래스의 공분산 행렬을 계산하고 이 공분산이 나중에 마할라노비스 거리 계산에 쓰입니다. 피겨 4에서는 유클리디안과 마할라노비스 거리 비교를 도식화하였습니다. 단순한 거리 계산, 즉 직선 거리와 모든 방향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가정을 내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데이터 분포 모양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즉 데이터가 잘못 분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할라노비스 거리에서는 데이터의 분포, 즉 방향과 밀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공분산 행렬을 사용해서 클래스 내부의 특징 분포 방향까지 고려한다고 합니다. 장점은 적은 데이터로도 훨씬 더 정확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델에 사용된 알고리즘에 대한 해석입니다. 소량 데이터만으로도 쿼리 이미지, 즉 XQ의 클래스, 결함의 종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입니다. 소프트셋 S는 정답이 있는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소량이 들어갑니다. 쿼리셋 Q는 예측해야 되는 데이터셋입니다. 테스트용 데이터입니다. 베이스 모델 F는 처음에는 무작위로 설정된 모델이며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 베타는 학습 속도 조절용입니다. T는 학습을 반복할 횟수, 즉 Fq 수입니다. 서포트셋에서 소량의 샘플 특징을 추출하고 글로벌 그리고 로컬 모듈에서 손실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쿼리에서 예측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모델이 점점 더 정확해집니다. 실험 결과 해석을 하기 전에 데이터셋과 실험 설정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하겠습니다. CWRU 베어링 데이터셋은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유니버시티에서 제공하는 공개적인 베어링 결함 데이터셋입니다. 정상 상태 및 다양한 결함 유형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PU 베어링 데이터셋입니다. 독일 패더본 대학의 베어링 데이터로 인위적으로 가공된 결함, 즉 EDM 등으로 흠집을 생성한 이러한 인위적인 결함과 실제 운용으로 발생한 실제 결함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함의 유형은 CWRU와 유사하게 외륜, 내륜, 전동체로 구분이 됩니다. 결함 심각도 또한 여러 수준으로 나옵니다. 퓨샷 학습 설정에서는 제한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에피소드 기반의 N-웨이 그리고 K-샵 분류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각각의 에피소드에서는 N개의 클래스를 무작위로 선택하고 클래스마다 K개의 지원 샘플, 즉 서포트셋을 제공하여 모델이 학습 그리고 비교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클래스에 속하는 쿼리 샘플을 분류하는 N-웨이 분류 정확도를 측정하여 평균을 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CWRU 클래스 10개, PU의 경우 13개의 분류로 실험을 구성하였습니다. 샷수는 원샷, 각 클래스당 1개의 샘플, 그리고 5개의 샘플인 5샷, 두 가지로 설정하여 극단적으로 데이터가 적은 경우부터 비교적 많은 경우까지 모델 성능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훈련과 평가 방식에서는 퓨샷 모델 훈련을 위해 클래스당 제공되는 학습 샘플 수를 달리하여 모델을 학습시킨 후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CWRU에서는 클래스당 3개의 학습 샘플, 즉 총 30개만으로도 모델을 훈련해보고 이를 6개, 9개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성능 변화를 살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서 학습 데이터의 제한 정도에 따른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다른 최신 기법들과의 성능 격차를 분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제한한 모델이 다른 모델들보다 클래스 구분력과 예측 정확도 두 가지 다해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TSNE 시각화에서는 클래스 분포가 겹쳐 있고
군집이 명확히 분리되었습니다. 컴퓨전 매트릭스에서는 예측이 많이 틀리고 정확도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클래스 분포가 겹쳐 있고 예측이 많이 틀린 반면 또 정확도 또한 낮았습니다. 제한된 모델에서는 군집이 명확히 분리되고 정확도가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대부분의 경우 결함을 맞췄다고 합니다. 컴퓨전 매트릭스는 실제 정답, 즉 세로축과 예측값, 가로축을 비교한 것입니다.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정답을 잘 맞췄다는 뜻입니다. 또한 색이 진할수록 예측이 정확하다고 합니다. 구성은 총 10개의 클래스, 0부터 9까지 10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었고, 각 셀의 숫자는 해당 클래스가 맞거나 틀린 횟수를 설명합니다. 각각의 위에 존재하는 TSNE와 같은 모델을 비교한 모델이고, A에서 E는 기존 모델, F는 제한 모델을 의미합니다. PU 데이터셋에서 13가지 방식의 분류 실험 결과 원샷과 5샷 성능을 나란히 비교한 표입니다. 마찬가지로 클래스당 학습 샘플 수를 195개, 260개, 650개 순으로 증가시키며 각 모델의 분류 정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제한 모델의 경우 클래스당 평균 15개의 샘플 수준, 총 195개에서 원샷 정확도 약 80.1%, 5샷 정확도 86.15%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반면 프로토넷은 53.14%, 매칭넷 56.72% 수준으로 출발하여 제한 모델 대비 현저히 낮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 모든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었는데 5샷의 경우 제한 모델은 1300개 샘플에서 99.23%, 최종적으로 96.76%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는 해당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제한된 방법이 기존 기법들을 능가하는 정확도를 달성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초반에 소량 데이터 구간 195의 구간에서 제한 모델은 경쟁 모델들보다 3%부터 25%포인트가량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5샷 설정에서는 극소량의 데이터 환경에서도 80%대 중후반의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며 퓨샷 분류에서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모듈별의 효과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전역적 그리고 지역적 분기 기여도입니다. 성능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모듈 소거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트랜스포머 전역 분기만 사용할 시에는 논문의 제한 모델만큼의 정확도를 내지 못했지만 마할라노비스 매트릭 분기만 사용할 경우 단일 매트릭 학습 모델, 즉 컨볼루션 Mnet 수준의 성능에 그쳤다고 합니다. 결합 모델은 이들보다 일관되게 높은 정확도를 보여 전역적 그리고 지역적인 매트릭의 상호 보완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 해석입니다. 퓨샷 베어링 펄트 디아그노시스에서는 베어링 결함 진단에서 학습 데이터가 매우 적은 상황, 즉 퓨샷 환경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합니다. 전통적인 딥러닝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몇 개 안 되는 소수의 샘플만으로 학습 가능한 접근법을 탐색합니다. 전역적 그리고 지역적 글로벌과 로컬 정보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접근과 달리 트랜스포머 기반의 글로벌 정보와 마할라노비스 거리 기반의 블록 정보를 함께 사용합니다. MLK-FE, 멀티레벨 커널 피처 익스트랙션 블록을 통해 입력 신호, 즉 진동 신호를 스펙트럼 형태로 변환하고 다양한 커널을 적용해 풍부한 특징을 추출합니다. 이후 이 특징을 글로벌 트랜스포머로 보내 글로벌 수준의 상관관계를 학습하고 동시에 로컬 마할라노비스 모듈로 보내 각 클래스의 로컬 특징 간 공분산 정보를 반영하여 분류에 활용합니다. 엔드-투-엔드 퓨전 러닝에서 제한된 모델은 사전 학습이나 전이 학습 없이도, 즉 엔드-투-엔드로 소량의 데이터만 사용하여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파라미터 수 그리고 메모리 점유율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도 높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셋 및 조건입니다. 두 가지 베어링 결함 공개 데이터셋인 CWRU와 PU를 사용했습니다. 매우 제한된 샘플 수,
CWRU는 클래스당 30개, PU에서는 195 샘플로 학습하는 시나리오에서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글로벌 트랜스포머의 역할은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를 활용하여 서포트 세션 S, 쿼리 세션 Q 사이의 글로벌 상관관계를 학습합니다. 전통적인 CNN처럼 단순한 특징 맵 추출이 아니라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 쿼리 샘플과 서포트 샘플들이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전역적인 수준에서 파악합니다. 로컬 마할라노비스의 역할은 서포트 세트 내부 각 클래스, 즉 K의 특징 벡터들을 로컬 단위, 픽셀, 채널별로 구분하여 공분산 행렬을 계산합니다. 클래스별 공분산 행렬이 잘 정의되려면 차원 수보다 샘플, 즉 로컬 벡터가 많아야 되는데 제한 기법에서는 로컬 벡터가 다수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통해 쿼리 샘플이 각 클래스와 얼마나 가까운지 혹은 다른지를 측정함으로써 세밀하고 국소적인 구별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른 비교 기법에 비해 제한된 모델은 소량의 샘플만 사용해도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 글로벌 트랜스포머 그리고 로컬 마할라노비스 정보를 함께 쓰는 것이 상호 보완적이고 이로 인해 진단 성능이 크게 향상됨을 한계점과 추가적인 고려사항입니다. 도메인 적응이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회전 속도가 달라지거나 실제 산업 환경의 잡음이 심해지는 등 데이터 분포가 크게 달라지면 엔드-투-엔드 퓨전 모델만으로는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량 데이터 문제뿐 아니라 도메인 차이 문제까지 겹친 경우로 추가적인 전위 학습, 메타 학습, 생성 모델을 이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생성 모델을 활용한 데이터 증강입니다. 간 등 생성 모델을 사용해 가짜 샘플을 추가적으로 생성하거나 시뮬레이션 데이터, 그리고 노이즈를 다양하게 섞어 학습 범위를 넓히는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성 모델을 잘못 사용할 경우 오히려 실제와 다른 분포에 오류가 있는 샘플을 만들어 모델이 혼동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전위학습과 메타학습에서는 대규모 데이터셋, 예를 들면 이미지넷과 같은 모델에서 사전 학습을 한 뒤 베어링 데이터셋으로 미세 조정, 즉 파인 튜닝하는 방식을 통해 특징 추출 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메타학습에서는 여러 가지 태스크를 활용하여 새로운 도메인으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메타 파라미터를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훈련 과정, 즉 에피소드 훈련이 복잡하고 연산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에 대한 복잡도 그리고 메모리 사용에 대한 한계점입니다. 위에서 제시된 방법들, 간과 같은 생성 모델 사용, 전위학습, 메타학습을 적용할 때에는 계산량이 증가하고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부하량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운용 단가 그리고 실시간성, 이러한 경제적, 비용적 그리고 시간적 문제들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합니다. 논문의 주요 기여점입니다. 제한된 데이터를 가진 베어링 결함 진단에서 트랜스포머와 마할라노비스 기반 모듈을 효율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엔드-투-엔드 퓨전 모델을 제시합니다. 실제 실험 결과 글로벌과 로컬 특징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높은 정확도와 일반화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이 논문의 발전 방향입니다. 다양한 조건, 즉 가변, 인버터, 모터 등에 대한 가변 모터에 대해 도메인 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위학습과 메타학습으로 그리고 관과 같은 적대적 생성신경망을 통해 데이터 증강 등을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으로 진동신호뿐만 아니라 전류신호, 그리고 열 화상신호 등 또 다른 물리적인 센서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고장 진단 모델의 견고성과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베어링 이외에도 터빈, 전력 시스템 등의 다른 회전체와 설비의 결함에 대해 동일한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의 추가적인 미래를 위한 방향성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은 설비와 장비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조의 자동화, 지능화,
그리고 자율화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요 적용 분야는 예지 보전, 그리고 공정 자동화, 품질 관리 등에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베어링 결함 진단의 연관성으로는 IoT, AI, 그리고 빅데이터 등을 결합한 제조 공정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고, 베어링 같은 핵심 부품의 결함 진단에 퓨샷 러닝의 기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퓨샷 학습 모델의 장점으로는 소량의 결함 데이터로도 학습이 가능하며, 정상 데이터에 비해 결함 상태의 데이터가 부족해도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도입을 할 수 있으며 재학습 속도 또한 적은 샘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예지 보전 비용과 다운타임을 최소화, 그리고 결함 발생 전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생산 라인의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 퓨샷 모델이 쓰일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의 범위는 예지 보전, 실시간 모니터링, 품질 관리, 그리고 회전 속도가 변동하고 주변 온도, 습도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위 학습과 메타 학습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메인 적응, 그리고 IoT 센서와 빅데이터의 결합, 클라우드와 엣지 컴퓨팅, 보다 경량화하고 대규모 연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트윈 구현과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의 딥러닝 모델 기반의 특징 추출과 결함 분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